여기는 대한민국 안전의 중심. 위기 탈출 넘버 자, 신년 특집 위기 탈출 넘버 2016년 새해를 맞았어요. 저희 새 식구가 왔습니다. 올한해 활약이 기대되는 대세남 에릭남 씨입니다. 너무 좋아요. 아니, 정말 새해부터 기분이 좋네요. 선물이에요. 저희가 선물 드렸어요. 뭐 잘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귀엽게 생기셨죠? 자, 여기다 한번 MC로서 남다른 각오 있으면 한번. 예. 저는 뭐가 있지? 저는 목소리, 감미모 목소리 너무 맞아. 러브송 있죠, 러브송. 이분들 위해서. 근데 그냥 하면 안 되고 한 명 한 명씩 눈을 보면서 왜 그래요? 왜 욕심부려 새해부터. 그냥 저만 싱글이니까 아니 이렇게 Cause we're ordinary people. Cause we're ordinary people. We don't know which way to go. Yeah. Cause we're ordinary people. Maybe we should take it slow. 거기까지만. 좋은 얘기네요. 예, 좋은 내용이 너무 좋다. 좋은 내용. 근데 에릭남 씨도 피해갈 수 없는 위기 프로필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름 에릭남, 남 에릭, 본명 남윤도. 윤도 좋은데, 왜? 윤도 좋은데? 안녕하세요, 남윤호입니다. 어릴 때부터 잘하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까지 무려 4개 국어에 능통한 엄친아. 자, 위기 탈출 넘버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4개 국어로. Wow. Hi, everybody. You're watching Wigi Terchu #1. And please watch this program to learn more about health and safety so you have a healthy life. 그럼 저 스페인어 한번 Hola a todos y espero que disfruten este programa y que aprendes algo de su salud y seguridad. Gracias. ¿Qué pasa? ¿Qué pasa? 중국어. 중국어는 선배님 앞에서 그렇죠. 지금 제가 들은 게 중국에서 대세라고. 아,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럼요. 해보세요. 大家好，我是金钟国。위기 탈출 넘버 짜요! 짜요! 자, 이런 실력으로 미국의 한 컨설팅 회사에 취직했을 때 초봉이 무려 1억 원. 하지만 이 억대 연봉을 마다하고 한국행을 선택했는데요. 영어보다 어려웠던 한국어 때문에 혹독한 위기를 경험한 후 단어부터 다시 공부하는 악정고투 끝에 현재 모든 예능 프로그램에서 섭외 1순위 예능 끝나고 자리매김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위기. 예, 신년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작심삼일. 익숙한 단어예요. 저희에게는 이제 아이를 둘을 낳다 보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미친 척하고 비키니도 입고 그랬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배가 후루룩 뭔가 잡아줄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운동을 좀 하셔야겠네요. 복근을 좀 만들어 복근을요? 왕자. 네, 왕자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좀 탱탱하게라도 후루룩 말고 이렇게 탄탄하게? 네, 탄탄하게. 필요하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죽어라 해야죠. 그리고 지금처럼 드시면 안 돼요. 예. 입에서 한번 닭냄새 나게 다녀오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많은 분들이 새해 계획 세울 때 또 뭐 다이어트 굉장히 꼭 들어가고 요즘 또 영어 공부 이런 것도 안 빠져. 네, 언어도 가겠다. 네. 그리고 이제 저처럼 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들은 이제 금연. 진짜? 새해는 바로 금연이에요. 아니, 금연! 예, 예. 이번에 금연을. 그럼요. 잘 지키고 있어요, 저는. 그럼요. 3일째. 근데 솔직히 어떨 때 위기가 오나요? 그래요. 이 녹화를 하면 위기가. 그게 뭐냐면 버릇이 돼 있으니까 항상 그 장소에는 그걸 뭐 담배를 핀다, 뭐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핀다 이런. 그러니까 머리는 안 피는데 제 손이 저절로 가는. 얘를 저랑 따로 노는 거죠, 얘가. 네. 그러면 제가 손을 분질러 줄게요. 제가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거 있어요. 제가 분질러 줄게요.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혹여나 위기가 오면 분질러 하면 바로 분질러. 혹시 정태우 씨를 주위에서 담배 피는 모습을 꼭 보시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위기 탈출 넘버원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금연 계획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래요. 정태우 씨만의 팁이라도 좀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혹시라도. 우선 저는 저에게 선물을 하나씩 해요. 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한테 선물 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금연했다고 괜히 잘했어 태호야. 잘했어. 너 이번에 신발 하나 사. 신발 딱 사. 근데 그 신발을 보면서 그렇지 내가 금연했지. 좀 며칠 또 살고. 괜찮다. 또 옷 하나 사고. 나중에 칭찬해주면 근데 금연은 하는데 마무리력이 좀 되게 금연을 끊고 사치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사치가 더 이게 낫죠. 사치야. 아내분이 나중에 이제 차라리 담배를 편하다.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자기한테 뭔가 선물해주면 이게 돼요. 네, 좋다, 활용수가 되고. 좋아. 네네네. 뭐 괜찮네요. 네네. 자, 이 첫 번째 위기는요. 새해 금연 계획 세우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2016년 새해 이루고 싶은 새해 목표는 무엇입니까? 금연해야겠다는 생각을 매해마다 하죠. 건강을 생각해가지고 1월 1일부터는 담배값도 꼭 많이 금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담배를 꼭 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으면 어김없이 다짐하는 금연. 혹시 지난해에도 금연을 도전해보셨나요? 매년 했어요. 했었는데 실패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단단히 마음 먹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작심삼일에서 벗어나고 싶은 새해 소망 금연. 그런데 아직도 유혹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실험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만 줘도 쑥쑥 자라는 콩나물. 지금부터 콩나물을 직접 키워볼 텐데요. 먼저 준비된 콩을 각각 100g씩 접시에 담습니다. 콩나물이랑 금연이랑 무슨 상관이 첫 번째 접시에는 깨끗한 수돗물을 넣어 콩을 불려줍니다. 두 번째 접시에는 500ml 물에 담배 2개 피를 우려낸 물을 넣어 콩을 불려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난 뒤 원래 콩나물이 진짜 수경재배가 잘 되고 싶어. 깨끗한 수돗물로 불린 첫 번째 콩과 담배를 우려낸 물로 불린 두 번째 콩. 육안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데요. 자, 이제 두 가지의 물로 불린 콩을 콩나물로 키워보겠습니다. 먼저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페트병 바닥에 구멍을 뚫고 각각 하루 동안 불려놓았던 콩을 옮겨 담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콩에는 깨끗한 수돗물 500ml를, 두 번째 콩에는 담배를 우린 물 500ml를 부어줍니다. 보기만 해도 진짜 좋네요. 콩나물한테 미안해요. 물은 하루에 2번씩 공급하겠습니다. 깨끗한 수돗물과 누렇게 변한 담배를 우려낸 물의 색깔. 자, 과연 실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6시간 경과. 아직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사흘 후 촬영을 위해 빛을 차단하지 않아 일반 콩나물보다 성장이 더디기는 하지만 양쪽 콩 모두 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계속해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저게 뿌리군요. 하루가 또 지나고 콩나물을 키운 지 나흘째. 전날에 비해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먼저 깨끗한 수돗물로 키운 콩나물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페트병에서 조심스럽게 콩을 꺼냅니다. 뿌리가 곧게 자란 모습인데, 그렇다면 담배를 우린 물로 키운 콩나물의 뿌리는 어떨까요? 깨끗한 수돗물을 준 콩나물에 비해 기이한 모양으로 자란 모습 보이십니까? 확연히 다르네요. 무서워요. 콩나물을 키운 지 6일이 지났습니다. 성장 속도 쭉쭉 잘 자란 콩나물. 역시 깨끗한 수돗물로 키운 콩나물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담배를 우려낸 물로 키운 콩나물은 어떨까요? 한눈에 봐도 누렇게 변색되고 뿌리가 짧을 뿐만 아니라 시들시들한 모습. 콩나물 성장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돗물을 공급한 콩나물은 15cm 이상 길게 자란 반면 담배잎에 섞은 물을 공급한 콩나물은 10cm 이하로 짧게 자랐습니다. 이처럼 콩나물 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 담배. 만약 당신의 몸이었다면 얼마나 더 위험할지 상상이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담배를 끊었거나 안 피우는 당신은 과연 안전할까요? 혹시 주변에 흡연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번 실험을 더더욱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접 흡연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옆 사람이 내 부모 되기 때문에 괴로운 담배 연기. 이번에는 담배 연기에 관련된 실험입니다. 공기정화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많은 가정집에서 키우는 산세베리아 화분 2개를 준비합니다. 저거 정말 많이 키워요. 가로 1m, 세로 1.5m 크기의 투명 아크릴 박스 안에 화분을 하나씩 넣습니다. 드디어 실험 시작. 두 번째 아크릴 박스 안에만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가 피어오르게 합니다. 생명력이 강하다는 산세베리아. 과연 담배 연기에도 버텨낼 수 있을까요? 흡연자가 하루 한갑 20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운다는 가정하에 12시간 동안 30분에 한 번씩 불 붙인 담배를 넣어줍니다. 지금 산세베리아가 간접 흡연을 하는 집에 흡연자와 함께 산다면, 직장에서 내 옆에 흡연자가 있다면 우리가 맡게 되는 담배 연기의 양입니다. 사실 남자분들은 담배 안 피워도 얘기나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있죠. 네, 굉장히 3시간 후 담배 6개비의 연기에 노출된 두 번째 산세베리아의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직은 이파리가 건강해 보이고 담배 연기를 주입하지 않은 첫 번째 산세베리아와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는데요. 하지만 힘이 빠진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자 서서히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변화. 자, 담배 연기에 노출된 두 번째 산세베리아를 주목해 주십시오. 꼿꼿하게 서 있던 잎이 옆으로 기울고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 모습 보이십니까? 소름 돋는다. 어떻게 저러지? 그렇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자, 그렇다면 12시간 후 총 20여 개비 한갑 분량의 담배 연기에 노출된 화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처음 실험을 시작한 12시간 전과 비교해 산세베리아의 잎 색깔에 변화가 없는 이 화분. 담배 연기에 노출되지 않은 첫 번째 화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담배 연기에 노출된 화분의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시간 전에 비해 변했어요, 색이. 잎 가장자리는 말라 비틀어져 괴사된 모습. 아니 지금 저게 일주일도 아니고 며칠이 아니고 진한 초록색이었던 색깔은 바래졌고 어머 세상에. 꼿꼿하게 서 있던 잎은 힘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겉모습이 이렇다면 과연 속은 어떨까요? 첫 번째 화분과 두 번째 화분 각각 잎의 일부를 채취합니다. 먼저 실내 공기에 12시간 있었던 잎을 칼로 잘라봅니다. 육안으로 봐도 촉촉하게 수분을 가득 머금은 모습. 그렇다면 이번엔 12시간 동안 담배 연기에 노출된 잎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촉촉해야 할 이파리 안에 수분이 바싹 메말라 있는 모습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피부도 마르고 단 12시간의 담배 연기에 노출된 것만으로도 바짝 말라버린 산세베리아의 잎. 정말 말라. 물기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옆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된 우리의 피부, 몸속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이처럼 내 자신은 물론 옆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담배. 올해도 계속 피우시겠습니까? 이거 정말 충격적이네요. 단지 연기에 노출되는 실험만으로도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니까 저게 만약에 내 아이나 내 아내, 뭐 주변 동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저는 권하는 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 뭐 담배 피러 가는데 가서 좀 같이 얘기하자. 이거는 일부러 이 상대방에게 간접 흡연을 하게끔 만드는 거니까. 또 그러다 보면 남성분들은 약간 대화에서 소외될까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맞아요. 참아가고 저도 있는 그런 경우 것 많아요. 같아요. 저는 담배를 안 태우니까 같이 또 가야 얘기를 그렇죠, 할수 있으니까. 예. 진짜 잘 배거든요. 옷에 막 냄새 배고 그런 게 너무 싫죠. 아니, 너무 저는 싫어요. 제일 속상한 게 네. 아침에 여자들은 굉장히 샤워도 하고 막 아, 머리 그렇죠. 열심히 말리고 막 향수 뿌리고 이러고 막 출근 딱 했는데 주차장에서 내리자마자 그 주차장 앞에서 피우시는 담배 때문에 내 머리랑 내 몸에 다 배는 거예요. 저는 특히 임신을 했을 때 네, 걸어 다니는 운동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 실내 공간에서
흡연이 못 금지되어 있다 하시니까. 보니까 그렇죠. 밖에 나와서 다 담배를 태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지금 이제 겨울이라서 조금 이제 덜한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창문 열고 맞아요.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무슨 이렇게 영화처럼 이렇게 멋진 걸 이렇게 포즈 잡고 하는데 여름에 다 창문 열고 달리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그럼 앞차가 오면 다 뒤로 들어오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금연 계획을 올해 꼭 세우셨다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을 위해서라도 올해 꼭 그 계획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도 꼭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탈출해야 할 우리의 위기는 무엇일지 키워드로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리고 싶은 거. 제가 이거 병이 있거든요. 저 진짜 못 버려요. 저도 그래요. 온 집이 진짜 그래요. 온 집이 근데 좁아 죽겠어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아니, 그런 게 다 하나는 있어요. 나는 이건 진짜 못 버린다는 거 뭐예요? 있죠. 저는 심지어 그런 거 못 버리겠어요. 뭐 신발 박스예요. 박스를 못 버리고 언젠가 여기 박스에 뭘 넣어. 빈 박스가 많아 집에. 여자들은 좀 다른 게 저는 그 가전제품이나 휴대폰 이런 거 사면 그 선들 많이 주잖아요. USB 선, 뭐 충전선 이런 거. 휴대폰 많이 바꿨잖아요. 저는 이만큼. 맞아. 전선들이 집에도 있어요. 맞지도 않아. 이만해씩은 돼요. 요즘은 요만한데. 맨날 이만해지면. 10년 전 게임. 저는요, 다 못 버려요. 말하면 우리가 다 저는요, 나중에 TV에 나와요. 못 버리는 예, 사람으로. 저는 진짜 안녕하세요 나갈 수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 제가 제보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진짜 못 버리세요. 근데 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거짓말,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저는 저희 집에 터보 때 입던 옷도 있어요. 진짜로. 한 그거 10년, 오는 거좀 15년 막 자선 이렇게 좀 돼. 해요. 아, 진짜로. 지금 근데 보면 그걸 이렇게 보잖아요. 우연히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보고서 언제 또 입을 일이 있겠지? 그쵸? 그 생각이 너무 반갑고 언젠간 입을 수 있어요. 패션은 어차피 돌고 도니까. 내가 근데 입을 수 그거는 있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옷 같은 거 선물 받은 거 팬들한테 선물 받은 그래, 거 그래. 그리고 다른 뭐 음악 방송 하면 앨범도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앨범 받았는데 어떻게 사인도 다 해놨는데 어떻게 그런 걸 앨범이 엄청 쌓여 있어요. 앨범도 버리고 그렇죠. 꼭 죽어도 못 입거든요, 이거. 나한테 막 작아요. 못 입는데 누구 주지도 않아. 살펴면 입을까? 그걸 가지고 있어. 왜 그러지? 네. 자, 뭐 이 밖에 되어 우리 집안에서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뭐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함께 보시죠. 집안 구석구석 묵은 때를 벗겨내는 새해맞이 대청소. 우리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꼭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안전과 건강이요. 새해 꼭 버려야 할 것들. 먼저 주방부터 살펴볼까요? 하루 세 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이곳. 조금 더 안전한 요리를 위해 사용하는 게 있는데 안전한 요리. 바로 열에 쉽게 녹지 않고 흠집을 내지 않는 나무로 된 조리도구. 저 많은데? 새해 꼭 버려야 할 것들 첫 번째, 코팅이 벗겨진 나무 조리도구입니다. 주방에서 나무로 된 조리도구를 즐겨 사용한다는 한 가정. 조리도구는 물론 매일 사용하는 젓가락까지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오랜 사용 기간으로 코팅이 벗겨지고 군데군데 흠집이 나 있는 모습. 자, 전자현미경으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 볶음용 주걱. 확대해보니 군데군데 코팅이 벗겨지고 끝부분은 검게 타들어가기까지 했는데요. 뒤집게도 확대해볼까요? 갈라진 틈 사이로 역시나 검게 타들어간 끝부분에 거뭇거뭇 때가 끼고 곰팡이까지 핀 모습. 그렇다면 매일 사용하는 젓가락은 어떨까요? 입이 닿는 끝부분엔 코팅이 벗겨져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나무로 된 조리도구는 조리 과정에 수분을 쉽게 흡수하기 때문에 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깨끗이 세척한다고 해도 사이사이에 있는 세균들을 제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코팅이 벗겨지고 흠집이 많이 난 조리도구들은 빨리 교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 주방에서 사용하는 이것 때문에 매일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고 있다는데요. 가볍고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담을 때 주로 사용하는 이것. 새해 꼭 버려야 할 것들 두 번째,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20개씩은 있을 거예요. 어느 집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 왜 위험한 걸까요? 바로 탯줄을 통해 폐하에게도 영향을 주는 환경 호르몬 프탈레이트 때문인데요. 프탈레이트는 우리 몸에서 호르몬 흉내를 내며 내분비계를 교란, 성조숙 중
불임까지 유발하는 물질.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화학 첨가제인 피탈레이트는 모든 플라스틱 용기에 사용되고 있지만 같은 플라스틱 용기라도 포탈레이트가 더 많이 함유된 용기가 있는데 어떻게 구별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바로 용기 아래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숫자가 표시된 플라스틱 용기. 지금부터 3, 6, 7을 기억하십시오. 염화 비닐 수지를 뜻하는 3, 폴리스틸렌을 뜻하는 6, 기타 플라스틱을 뜻하는 7에는 더 많은 피탈레이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 주방에서 한 가지 더 버려야 할 게 남아 있는데요. 새해에 꼭 버려야 할 것들 세 번째, 사용기한이 지난 프라이팬과 냄비입니다. 한 번 장만하면 익숙하다는 이유로 몇 년이고 같은 냄비와 프라이팬을 사용하는 습관. 약간 느낌 있다고 계속 쓰잖아요. 결혼 후 7년 동안 같은 프라이팬과 냄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례자 집을 찾았는데 한눈에 봐도 코팅이 벗겨진 냄비와 프라이팬만 새 곳으로 바꾸지 않고 사용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오래된 게 저한테 손에 있고 요리하기도 편하고 세척만 잘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계속 쓰고 있어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과 양은 냄비에서 어떤 성분이 나오는지 알아보기 위해 같은 양의 생수를 넣고 가열했는데요. 가열하면 살짝 꺼뭇꺼뭇한 게 나오긴 해요. 5분 만에 팔팔 끓어오르는 모습. 진짜 한번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겠네. 그 상태에서 완전히 식힌 뒤 통에 담아 성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 모든 조리기구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데요. 특히 독성이 강해 피부 반점, 궤양 등을 일으키는 비소가 7년 사용한 프라이팬에서 기준치의 4배 가까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5년 사용한 양은 냄비에서는 불임과 알츠하이머의 발병률을 높인다는 알루미늄이 기준치의 무려 13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불과 5분밖에 조리하지 않았던 물에서 검출된 수치인데요. 집에서 장시간 조리할 경우 훨씬 더 많은 중금속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몇 시간씩 끓이는데. 오래된 냄비와 후라이팬에 찌개류를 끓일 경우에는 염도나 산도가 높아지면서 중금속이 용출될 수 있습니다. 중금속의 경우에는 체내에 축적이 되면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해에 꼭 버려야 할 것들, 이번에는 침실입니다. 침실이요? 숙면을 통해 피로를 푸는 침대. 하지만 놓치기 쉬운 이것 때문에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바로 매트리스의 수명입니다. 새해에 꼭 버려야 할 것들 네 번째, 소리나는 매트리스. 오래된 매트리스가 탄력을 잃어 골반이 기울면 허리가 곡선 형태로 변하게 돼 통증을 유발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매트리스 교체 시기는 5년 정도지만 매트리스의 수명을 조금 더 연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정기적으로 매트리스의 위치와 방향 바꿔주기. 저 방법이 있었네요. 하지만 바로 누웠는데 몸이 기울거나 갑자기 삐걱 소리가 난다면 바로 교체해줘야 합니다. 이 밖에 침실에서 꼭 버려야 할 또 한 가지, 바로 매일 아침 얼굴을 단장하는 화장대에 있는 이것. 여성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해주는 다양한 종류의 메이크업 제품들. 하지만 잘못된 사용 때문에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새해에 꼭 버려야 할 것들 다섯 번째, 오래된 메이크업 제품입니다.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제품의 화장품을 사모았다는 사례자. 한눈에 보기에도 꽤 오래돼 보이는 화장품들이 화장대에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하나 두 개씩 샀는데 버리기 아깝다 보니까 그냥 집에 계속 쌓아두고 쓰고 있어요. 새로운 게 나온 거. 이거는 언제 산 건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친구랑 화장품 산다고 명동 가서 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추억들도 있고 또 여기 보시면은 많이 안 써서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간 쓰겠지 하고 뒀더니 이게 10년이 다 지나버렸네요.
혹시 본인 화장품만 좀 오래된 건가요? 아니면 가족들 것도 다 그런가요? 저희 남편도 이제 로션이나 이렇게 남자들 색조 화장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이것도 보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랑 결혼하기 전에 산 거거든요. 저희가 결혼 7년 차니까. 저희 전체적으로 좀 화장품은 잘 안 버리고 오랫동안 쓰기는 해요. 얼굴에 직접 닿는 화장 퍼프 역시 오랜 시간이 느껴질 만큼 해지고 얼룩져 있는 모습. 과연 세균에서 안전할까요? 전자현미경으로 살펴보니 화장품이 뭉쳐있는 사이로 검은 먼지가 끼어있는 모습. 거미가 있다고. 아이고 큰일 났어요. 거미줄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저기 아까 먼지가 다 끼어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던 남편도 논란 건 마찬가지. 한 번도 빨지 않은 퍼프의 세균 수치는 얼마나 될까요? 휴대용 세균 측정기로 측정을 해본 결과 11,478. 모두를 놀라게 한 화장 퍼프의 세균 수치는 바로 공중 화장실의 변기의 약 4배에 달하는 오염도인데요. 화장실 개봉한 지 2달 정도 지나면 많은 세균들이 번식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 1년 이내로 빨리 쓰고 화장 붓이나 퍼프는 자주 교체해 주는 게 좋습니다. 새해에 꼭 버려야 할 것들 6번째. 이러다 집 다 버리겠어요 지금. 외출로 돌아와서 집안 곳곳에 쌓아두거나 가계부 정리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놓은 이것. 바로 영수증인데요. 나 엄청 많은데? 영수증에 흔히 사용되는 가멸지 표면에는 표면 발색을 좋게 하기 위해 환경 호르몬 비스페놀 A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마트와 은행, 택시 등에서 사용되는 10곳의 영수증을 모아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 10곳 중 총 7곳의 영수증에서 비스페놀 A 검출. 비스페놀 A가 나오지 않은 3곳 중 한 곳에서는 영수증에 비스페놀 A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비스페놀 A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모양이 비슷해서 유방암과 자궁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논란이 있는데요. 체내에서 호르몬처럼 작용해서 고농도 노출 시에 영아와 어린이의 뇌기능과 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손 세정제나 핸드로션을 바르고 영수증을 만지면 비스페놀 A의 피부 침투를 100배 이상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100배? 바르고 만지는데. 지금 바로 집안 곳곳에 있는 영수증을 모두 버리십시오. 입에 딱 물고 멋있게 그렇게 새해에 꼭 버려야 할 것들 6실편. 욕심이 진짜 많을 것 같아. 하루 일과를 끝내고 피로를 풀어주는 샤워. 그런데 매일 하는 샤워 때문에 심각한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데 습기와 온도 조건이 적합해 세균이 살기 좋은 샤워 헤드. 새해에 꼭 버려야 할 것들 7번째. 오염된 샤워 호스와 헤드입니다. 우리 집 거 엄청 부럽더라고요. 10년 동안 샤워 호스와 헤드를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다는 사례자 집을 찾았는데요. 청소 상태가 양호해 보이는 욕실 안. 샤워 호스와 헤드 역시 겉으로는 깔끔해 보이는데 미세 현미경을 통해 호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요. 10년 됐어요, 10년. 내부가 부식이 많이 돼 있고 물때가 많아서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많아요. 시커먼네요. 그러니까 세균물로 심지어 가글도 하잖아요. 샤워기 헤드 안쪽 역시 검은 물때로 뒤덮여 있는 모습인데요. 세균 측정 결과 샤워 호스 안에서는 에릭남 씨 표정 좀 5,171. 샤워 헤드에서는 호스의 7배가 넘는 수치가 나왔는데 공중 화장실 변기의 약 12배에 달하는 오염도입니다. 전혀 몰랐네. 가족들이 다 이걸로 막 샤워도 하고 양치도 하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이제 양치 같은 것도 절대 못 하겠어요. 앞으로 빨리 갈아가지고 새 것으로 교체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연구에서는 결핵을 일으킬 수 있는 마이코박테리움균이 검출. 세균 샤워를 하시겠습니까?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오래된 샤워 호스와 샤워 헤드를 바꾸십시오. 오래된 샤워기만큼이나 욕실에서 꼭 버려야 할 것들이 또 있는데요. 바로 다 쓴 샴푸통. 샴푸통에 담긴 샴푸를 다 썼을 때 물을 부어 며칠 더 쓰거나 사실 다 저러는데. 맞아요. 물로 한번 헹군 뒤 리필 제품을 넣어 사용하는데요. 그리고 리필 제품 버튼 하나 넣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샴푸통에 농농균이라는 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농농균이라는 세균에 감염이 되면 모낭염이나 여러 가지 손톱의 색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농농균은 물기가 있는 그런 환경을 좋아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샴푸통은 헹구고 다시 리필해서 쓰는 것보다는 다 쓴 샴푸통은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가까이 두고 사용했지만 당신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 꼭 기억하십시오. 사실 알뜰함을 내세운다는 이유로 네네. 저희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것들이 많은데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꼭 있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가 제일 충격적이셨어요? 샤워기 되게 충격적이죠. 왜냐면 좀 그렇게 남자답게 하려고 각을 많이 하죠. 예, 많이 하죠. 샤워는 또 남자의 또. 괜히 예. 눈 뜨고 한 번씩 해보기도 하고 나의 어떤 강인함 보려고. 우주 변속 12배인데. 저는 이거. 그렇죠. 변기를 이렇게 바른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다 바꿔야겠어요. 그리고 아마 제일 놀라셨던 건 샴푸통일 것 같아요. 리필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알뜰하게 쓴다고 그거를 짜가지고 저희는 다 그런 거 네. 쓰는데. 저희 집은 이게 샴푸가 A 걸 쓰다가 B를 이제 하면 A랑 B랑 섞여서 싸게 나오니까. 향이 다양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네. 리필 제품 할 때 네네. 기존에 있던 거는 물로 헹궈서 버려야지. 그렇죠. 그리고 물 받아서 깨끗하게. 해서 새로 네네네네. 넣는데 그게 오히려 안 좋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세균을 증식시킨다네요, 그게. 그러니까 리필 제품을 그 통에 그대로 넣어요. 그대로. 바로. 세척하지 마시고. 닿으면 세균이 증식을 한다. 정태현 씨가 매우 잘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살짝 쓰는 거죠. 교체 시기를 기억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년 한번 살림살이 정돈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탈출할 다음 위기는 무엇일지 함께 보시죠. 2016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새해맞이 대청소. 치우고 또 치워도 어지러지는 건 순식간인데 좁은 공간 넓게 쓰는 정리법은 없을까요? 제대로 된 정리법을 몰라 위기에 처했다는 한 사례자의 집을 찾았는데 식구가 많으면 집도 많죠. 올해 12살, 10살이 된 채훈이와 시연이 4살 꼬마 숙녀 예서와 막내 세인이까지 4아이들이 사는 곳. 현관부터 대가족의 기세가 느껴지는데 이게 손님이 아니고 그냥 거의 뭐 붙이고 들어오세요. 신발이 너무 많은데요? 수십 켤레의 신발이 뒤엉켜 있어 발 디딜 틈 없는 연관. 입구부터 정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바꿔 신고 나가는 신발장 안 역시 남는 공간에 신발을 밀어 넣어 놓았을 뿐 정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인데 6가족이 넘쳐나는 신발들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나영주 정리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정리법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이리저리 신발장을 살펴보는데 전문가도 되게 난감하시네요. 답이 없네요. 한동안 아무것도 못 하시네요. 모양도 변형이 되고 또 이렇게 공기도 안 통하니까 또 신발이 곰팡이나 또 이렇게 또 오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신발 안 신는 거 그리고 잘 안 신는데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거 좀 분류해보고 정말 잘 신는 신발만 보기 좋게 수납하는 걸로 해볼게요. 정리의 첫 번째 순서는 모두 꺼내기. 일단 정말. 팔이 닿지 않을 만큼 신발장 깊숙이 숨겨진 신발까지 모두 꺼내는데 위에 있는
아이들 신발 잘 안 신어요. 자, 이제 작아져서 못 신거나 낡아서 버려야 할 신발을 따로 구분해냅니다. 그게 다 버릴 신발인 거죠? 신발을 이제 수납할 때는 종류별보다는 어른이 사용하는 공간, 아래 칸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 요 위에부터 제일 큰 아이,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될 거예요. 아이들 신발은 크기가 작으니까 앞뒤로도 두 줄로 놓을 수가 있으니까 뒷줄은 안 신는 신발이나 지난 계절 거, 앞에는 요즘 계절 잘 신는 거 위주로 그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 거의 다 신발은 다 수납을 했고요. 또 한 가지가 남은 게 지금 큰 아이 신던 신발은 작은 아이한테 물려줄 신발이 남았어요. 근데 이제 칸은 제한이 돼 있고 신발이 많을 때 또 제가 신기한 수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뭘까요? 요즘 이렇게 커피 마시느라 많이 이렇게 커피 캐리어 사용하시잖아요. 이제 요걸 사용해서 신발을 보관하는 거예요. 신발을 이렇게 한 칸에 하나씩 넣게 되면 딱 이제 한 세트가 보관할 수 있게 이렇게 되니까 요대로 이제 저기 수납하시면 됩니다. 보관하는 자리에. 뒤죽박죽 신발이 엉켜있던 공간에 커피 캐리어를 이용하니 깔끔하게 수납 가능. 한눈에 어떤 신발인지 찾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정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시로 신게 되는 신발들은 대부분 보면 현관에 두게 되잖아요. 근데 그냥 두게 되면 또 어지러지게 되고 하니까 그때 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건데요. 세탁소에서 보면 옷 배달할 때 이런 옷걸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로 신발 거치대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신발을 수납하는 거예요. 세탁소용 옷걸이 2개와 옷걸이를 구부릴 펜치를 준비해 주십시오. 옷걸이 양 날개 중간 부분을 이렇게 직각으로 구부려 줍니다. 자, 이제 양쪽을 연결시켜주면 신발 거치대 완성.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주 신게 되는 신발을 하나 놓으신 후에 이제 그 위에 맞는 거를 거치대를 놓으시고 선망이 되네요. 그대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정말 순식간에 이렇게 하면 옷걸이 거치대로 같은 공간을 2배로 넓게 쓸 수 있습니다. 집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다른 신발을 뒤집고 밟고 들어와야만 했던 현관. 버리기 아까웠는데. 어수선하고 뒤엉키고 겹쳐져 있는 신발들로 가득했던 신발장이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가족들이 오가기 편하도록 훤하게 바닥을 드러내고 신발장은 칸칸마다 가지런하게 정리됐는데요. 몇 컬러 더 넣어도 되겠어요? 그때는 그죠? 공간 활용을 2배로 높이는 정리 팁까지 더해져 실용 만점 공간이 완성됐습니다. 사남매를 키우는 엄마 아빠의 위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리가 안 되네. 나이가 많아서 수가 없어요. 저희 집 보는 것 같아요. 저 장난감들. 어질러 놨다가 또 정리를 했다가 또 어질러 놓고. 정리하고 하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고 너무 많은데 어질러지는 데는 순식간에. 아이들 옷방으로 제작진을 안내했는데 그런데 발 디딜 틈 없이 방 안 가득 쌓여있는 옷들. 진짜로요? 이게 모두 아이들의 옷이라고 하는데요. 아, 연출된 게 옷들을 아니고. 서로 겹쳐 쌓다 보니 옷 속에 옷이 파묻혀 옷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 근데 또 주인은 알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옷이 너무 많은데요. 4명 아이들이라서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됐네요. 아니 그래도 이 바닥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아유, 치운다고 치우는데 자꾸 어질러져요. 옷 잘 찾아 입어요? 거의 있으면? 잘 못 찾아 입는 입어서 시장 입는 옷만 맨날 똑같은 것만 입고 다녀서 좀 곤란하기는 그렇죠. 해요. 빨아서 그거 입고 또 입고 하게 되죠. 심각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또 의뢰를 하셨겠죠. 매일 정리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수납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방바닥을 사용하고 있다는 엄마를 위해 정리 전문가가 또 한 번 나섰습니다. 옷이 엄청 많네요. 제가 잘 서지도 못할 괜히 만큼 왔다 하시고 계실 거예요. 정리가 너무 안 돼서 좀 도와주세요. 옷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쌓아두고만 있었어요. 그럼 일단 여기 있는 옷들을 이제 거실에 좀 넓은 공간에 가서 입는지 안 입는지 또 어떤 옷을 잘 입는지 분류 작업을 시작해요.
옷들 이제 거실로. 아이들 옷방에 있는 옷을 넓은 거실로 꺼내기 시작했는데 버리는 게 이쪽으로 가운데로 좀 버리는데 분류도 저거 몇 시간 꺼내도 끝이 없이 나오는 옷들. 수납장에 있는 옷까지 모두 꺼내니 넓은 거실이 가득 찰 정도인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선생님 표정이 어두워졌어. 정말 옷이 이렇게 다 꺼내놓고 보니까 화이팅! 어떠세요? 너무 많아요. 표정 관리가 좀안 되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속에 들어가 있을 때보다 이렇게 꺼내놓으면 생각보다 많은 양이 거의 놀라세요. 네. 이제 분류 작업을 해볼 건데 일단 공간이 시원해지려면은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버리는 거. 옷장 정리 팁 첫 번째. 1년 이상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올해도 입지 않으니 과감히 버려라. 이러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이쪽 건 거의 다 그냥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감히 저쪽 자리. 안 가가. 입을 수 있는데. 유행 돌아요 저거. 유행이 돈다. 유행 돌아요. 저거 언젠간 이거 바람막이. 당신 내 사준 거잖아 이거. 그 돈 사준 거야 이거. 아니야 형. 근데 요즘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저걸 옷을 수거를 그동안 잘 입지 않지만 아까워서 버리지 못했던 옷들이 산더미만큼 쌓여가는데 제가 사실 저렇게 옷 정리하다가 바자회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안 입는 옷을 모두 줄여내고 나니 이제 옷장에 정리해야 할 옷들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 같지요? 진짜네요. 그럼 일단 1차적인 분류 작업이 끝났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안 입는 거 입는 거 분류 작업하신 중에서 아이들별로 예, 이렇게 한 사람씩 옷을 좀 분류해 볼게요. 그동안 첫째부터 막내까지 마구 뒤섞여 있던 옷들을 아이들별로 구별하는 작업. 옷 속에 파묻혀 있던 각자의 옷들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아이들별로 옷을 구분해 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는법, 수납법을 배울 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네모로 접기. 옷장 정리 팁 두 번째. 모든 옷은 네모로 접어라. 매장 일하시는 분들 참 부럽더라고요. 모든 일단 기본 네모만 만들면 수납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바지 개는 법부터 이제 배워보면 바지도 일단은 네모로 만드시는데 처음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직사각형을 만드신 다음 바지는 이렇게 꼬리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살짝 접어주시고 이제 반을 접으신 후에 저고리 그냥 남겼어요. 3등분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3등분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벌어진 쪽을 먼저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주시고 자, 다시 한번 배워볼까요? 반으로 접은 바지의 꼬리부터 접은 뒤 또다시 반을 접어주고 벌어진 쪽부터 안으로 접고 반대편도 접어주면 완성! 그동안 대충 2번 접어 보관했던 바지를 사각 모양으로 따로 접는 엄마. 어때요? 해보니까 간단하죠? 네모 반듯 접은 바지는 서랍장에 세로로 세워두는데요. 아이들도 한 손으로 쏙쏙 꺼내 입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티를 접을 때도 이렇게 모양이 길이가 고르게 나오게 하고 싶은데 손으로 접게 되면 아무래도 길이가 접을 때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 쓰는 책받침 있죠. 안 쓰는 책받침 같은 거, 또 옷을 구입하시게 될 때 거의 뒷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옷의 뒷면에다가 이렇게 대시고 맞아요. 옷가게 가면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한쪽씩 먼저 접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접은 후에 빼시고 빼요. 이제 여기서 3등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등분. 그래서 반 접고 반 접고 하면 또 이 티도 한 번에 책책. 자, 다시 보여드릴까요? 옷 뒷면에 네모판을 대고 양팔을 접어준 뒤 아랫부분을 접은 후에 판을 빼고 2번 더 접어주면 됩니다. 평소 육아에 많이 동참하고 있는 아빠도 옷 정리법을 제대로 익히는 중인데요. 티셔츠 역시 책처럼 세로로 세우는 게 포인트. 근데 이게 옷이 워낙 가지런한 많으니까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딱 좋은 방법인 거예요. 많이 이제 아이들 들어가거든요. 키우다 보면 맞아요. 이런 꺼내 모자 달린 입히시는데. 후드티가 많잖아요.
이제 요거는 이제 지퍼를 닫아 주신 후에 이거잖아요. 이번엔 앞면이 위로 오게. 다 차지해요. 그래서 요 어깨 길이만큼 접어 주시는 거예요. 어깨 길이를 이렇게 해봤을 때 이제 어깨 너비만큼 여기 어깨선만큼 이렇게 김종국 씨는 접어 주시는데 넓게 이유가 잡아야겠네요. 이 모자 안으로 들어갈 거라 이 넓이를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3등분 생각하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이 모자 안으로 넣어 주시는 거예요. 언니 왜 저 생각을 못했지? 무슨 담요 같겠다. 부피가 확 줄어드는 호흡기 접는 법. 지퍼를 닫고 모자 크기에 맞춰 양팔을 접고 두 번 더 접어서 모자 안으로 쏙 속옷 넣어주면 저렇게 우리 완성. 넣잖아요. 허리 맨다고. 겨울에 아이들이 유난히 많이 입는 후드티. 두세 벌만 넣어도 수납장이 꽉 찼었는데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공간 활용에 1등 공신이었네요. 귀엽고 깜찍하네요. 보통 이제 가정에서는 양말을 그냥 이렇게 접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접게 되면 여기 양말 목도 늘어나게 되고 수납할 때 모양도 보기가 좋지 않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는 네모난 모양이 나오게 할 건데 이 발끝 모양을 뒤꿈치 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그냥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요. 아, 그냥 넣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렇게 깔끔하게 한 손으로 집을 수 있게. 아하, 너무 빨라서 잘 못 보셨다고요? 짝 맞추기 힘든 양말도 발끝 부분을 뒤꿈치 쪽으로 포갠 다음 이걸 말아서 여기 발목 넣어요. 부분을 포갠 부분 사이로 넣어주면 깔끔하게 정리됐지요. 이제 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옷걸이 사용해서 걸게 되면 나중에 여기 어깨 부분이 제일 튀어나와서 싫어. 이제 늘어나게 제일 싫어. 되잖아요. 알죠. 그래서 이런 방법 말고 반 접어서 요 틈으로 옷걸이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어디요? 옷걸이를 이렇게 대주신 후에 이 팔 부분을 이 사이로 넣어주시고 이제 나머지 옷 부분을 또 이 틈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걸면. 자, 다시 보여드릴까요? 그렇죠. 반으로 접은 니트 위로 옷걸이를 올리고 팔 부분을 옷걸이 사이로 통과시킵니다. 특히 남성분들 어깨 그런 다음 몸통 부분을 접어 옷걸이 아랫부분 틈으로 넣어주면 완성. 종류별로 개는 법을 숙지한 엄마 아빠. 이제 완전히 손에 익은 듯 속도가 제법 나는데요. 아이별로 구분해 놓은 공간에 잘 개진 옷을 차곡차곡 넣고 나니 모든 옷 정리가 마무리됐습니다. 기분 되게 좋겠다. 옷 속의 옷으로 산을 이루었던 옷방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수납 공간이 부족해 정글숲을 연상케 했던 옷방. 바닥을 덮고 있던 모든 옷들이 옷장과 서랍장으로 이동. 이게 가능했었군요. 이거는 3배가 아니라 한 10배 늘어난 거예요. 진짜 인테리어를 새로 한 것 같아. 아니죠. 이사를 가신 효과예요. 그렇죠. 방이 늘었어요. 겉옷을 걸어놓는 옷장도 아들과 딸로 구별해 옷 크기별로 가지런히 정리되는데요. 아직 어린 막내의 기저귀 물티슈도 바구니에 담아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 무엇보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환한 방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얘들아 이제 엄마 아빠도 정리 열심히 잘할 테니까 니네도 이제 각자 자기 이름표 서랍장 안에 옷 잘 넣어. 아침에 갈 때 잘 찾아 입어. 알았지? 예서도 옷 잘 찾을 수 있겠어? 예서 옷 잘 찾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떠세요? 기분 좋으세요? 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들. 감사합니다. 이 밖에 집안 곳곳 감추고 싶은 또 한 가지. 바로 꼬일대로 꼬인 전선인데요. 다쓴 부심을 빈통에 넣고 맞아. 돌아다니는 전선을 하나씩 넣어주면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고 미니 집게를 이용해 각종 충전기와 코드선을 고정시키면 보이고 떨어질 일 없이 간편해집니다. 자, 여러분 새맞이 대청소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간단한 정리법만으로도 우리 집 공간이 3배는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야, 이 진짜 제대로 정리하는 것만 알아도 공간 활용을 진짜 몇 배나 더 할 수 있네요. 네,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배운 방법도 바로 안 해보면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한번 아이들 옷들 아, 한번 그래요? 접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판을. 아까 먼저 판을 대고요. 판을 대고. 사실 저희 대본이 딱 맞습니다. 딱 맞네요, 네. 진짜 사이즈가. 이 판은요, 왜 브랜드 옷가게에서 아빠들 셔츠 사면 들어있을 때. 아, 맞아요. 네, 네. 아, 맞아. 그, 아, 있죠. 자, 이 티셔츠를 어떻게 하더라, 아까. 네. 오늘 보고 참 많이 배우네요. 여성분들이랑 좀 잘해야 되겠다. 예. 지금 되게. 되게 예쁘게. 아닌데? 아, 요 부분에 예.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자, 한번 접고. 실패하셨어요? 자, 맞춰서. 네. 아니죠. 빼야죠. 빼야죠. 빼야 돼요. 아니, 한번 빼야죠. 요거 한번 하고 접고. 뺄게요. 아, 그래요? 하나, 둘, 셋. 빼고 요걸 다시 3등분해서 삼등분. 이렇게 해서 아니, 그건 약간 반. 이렇게 해서 그건 약간 반. 이렇게. 죄송한데 돌돌 망고랑 뭐가 다르죠? 아, 예. 일단 규격이 같아졌어요. 아, 그래요? 이거 자, 이거 딱 굉장히 후드티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또. 평소에 네. 이제 후드티 하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원, 투, 끝. 이렇게 하잖아요, 솔직히. 세 개만 넣으면 서랍 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들어가지고 원, 투, 끝. 이렇게 요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옷을 이렇게 보자마자 넘어가잖아요, 딱 자연스럽게. 거기에다 그냥 이렇게 어깨만 접어가지고 네.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뜨고 막 이래요. 이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옷가게- 붓기가 장난이 네네. 아니에요, 후드티는. 그럼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네. 해보죠.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거의 포인트는 후드의 넓이와 똑같이 맞추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어깨선을. 어깨선. 어깨 너비와 똑같이 맞춰서 후드를 생각해서 안에 양털이 그냥 이렇게 쏙 말아 넣으면 말아서 되네요. 잘 두고 해오셨네. 촥 집어넣으면 땡. 그래서 오, 진짜 됐어요. 를 와. 푸드는 개켜서 접어놔도 흐트러지기 쉬운데 이렇게 모자 속에 쏙 넣으니까 너무 좋네요. 잘하셨네요. 오, 정태우 씨는 아주 송편을 예쁘게 빚지. 아, 이렇게. 얘기를 아, 이렇게 할 걸. 야, 여기 예쁘네. 아, 이렇게 한 다음에 여행 갈 때 힘들잖아요. 그러면 네. 여기 목 이거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 이게 여러 용도로 쓰여. 예. 아, 이게 진짜 깔끔하네요. 아, 이것만 해도 아주 적어졌어요, 그죠? 저희가 바지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바지도 평상시랑 똑같아요. 이렇게 네. 딱 된 다음에 원, 투, 끝이에요. 원래는 다 이게 솔직히. 다 원투 이렇게 끝이죠. 하잖아요. 그쵸. 다 예. 그렇게 하죠. 꼬리. 먼저 이렇게 접어서. 예. 꼬리를. 아, 꼬리 불편. 아, 불편해. 꼬리뼈가 꺾이는 느낌이야. 하지만 이렇게. 그게 포인트예요. 예. 이게 포인트네요. 저게 체격이 크실수록 꼬리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네요. 꼬리를 접어서 이걸 어떻게 한 번에 접어야 되나? 골 반을 접으시고 한번 접고 여기를 이제 여기서 이제 3등분을 해야죠. 그래요. 여기서 이 꼬리에서 꼬리를 접어. 와, 꼬리를 접고 3등분. 여기서 또 3등분이에요? 예. 여기서 3등분? 이것도 아니고? 아니 반을 접고 3등분. 반 접고 반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되네. 되네. 이렇게. 그렇죠. 김종국 씨는 옷도 입으심으로 왔어요. 형님! 나만! 이소명! 그래. 하나만! 힘이 좋아서 쫙쫙 되네요. 야, 이거 좋네요. 이거 너무 깔끔하네요. 이렇게 하면은 서랍에 톡톡 넣으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 나만이 알고 있는 안전상식이나 알뜰한 팁이 있다면 위기탈출 넘버원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지킴이 위기탈출 넘버 1! 넘버원 안전 뉴스입니다. 오늘은 위험 요소가 있는 작업 현장에서 주목해야 할 소식입니다. 매월 4일은 위험을 예방하는 안전 점검의 날인데요. 모든 산업 현장에서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장애물이나 고장난 시설이 없는지를 살펴서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매월 4일 요리 보고 조리 보고 관심만으로도 안전해질 수 있다고요. 그렇구나. 네.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여기 있나. 이상 넘버원 안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12시 죽이는 맵시 내 프라이버시 찌질하게 눈치 좀 보지 말고 사치 좀 부려볼까 Here we go